안녕하세요. 박세암입니다. 오늘 증시가 장중 변동성을 확대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때문입니다. 합쳐서 3조 원을 넘게 팔고 있는데 뭘 파는지 봤더니 전기전자와 자동차의 기존의 주도 업종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장중에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000선 돌파 이후의 부담감이 오늘 시장을 좀 조정으로 이끄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은 3000선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아직 3분의 1밖에 안 간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코스닥 앞으로 1000선 안착 이후 또 다른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하락을 보고 역시 버블이었어. 지금까지 증시가 과열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가장 쉽죠. 하지만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는 과정에서 오늘의 하락은 과속 방지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후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빅머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존 같았으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팔면 사실 네. 증시가 엄청 흔들려야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힘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개인이 다 방어를 해주고 있는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은 엄청나게 지수가 좀 서킷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좀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최근에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예탁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증시가 눌리거나 눌림목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개인들은 여기모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보다 당연히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눌렸을 때 저는 오히려 좀 기회를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친환경은 한 5-6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인프라 투자까지는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기타로 코로나19 피해주들 다시 떠오르면 거기 보고 항공이나 로봇 이슈 나오면 거기에 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력 섹터는 이미 좀 올해도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빅사이클에 대한 이런 근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디램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수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후발주자로 공정에 있는 부분들이나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다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에 이런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것이고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물려도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친환경에서 2차 전지로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애플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율주행 등 최근에 시끄럽게 움직이는 거의 모든 섹터를 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군들이 포함된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들이 많이 빠져서 증시는 빠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무조건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예측이 됐었던 이유는 미국에서도 이미 공매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중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역시나 오늘 장에서 좀 변동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증시가 이렇게 좀 눌리게 됐을 때 가파르게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들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이평선들 좀 집중해서 좀 보시고 중요한 라인들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해보고 이제 떠나간 버스를 계속 쫓아가기보다는 이제 다가올 버스를 좀 잡아보시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버스는 뭘까요? 사실 많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출발했다라고도 반은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항공주나 로봇주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음료들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예.
그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는 주도주로는 이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철강이나 뭐 이제 구리나 이런 종목군들 한번 대세 상승이 나왔는데 뭐 CJ제일제당 같은 이런 식음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고가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대세적인 상승은 아직 안 나왔는데 뭐 곡물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됐었던 종목군들 뭐 호텔실드나 CJCGV나 이런 종목군들 코로나 피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슬슬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뭐 거리두기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뭐 이제 주가에도 반응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런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이나 이런 상승하는 것들 보면은 저점에서 이제 상승 나면 기본적으로 거의 2배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2배 정도씩은 안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좀 밑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거나 아니면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조금 눌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어느 정도 눌림목이 있고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그 다음 버스를 좀 잘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계란을요 마트에서 10알 정도 사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지금 엄청 비싼 거.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10,000원 정도에 사거든요. 그쵸. 엄청 비싼 거예요. 그쵸, 엄청 비싼 거죠. 예. 저는 늘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계란을 쟁여둬야 되는데 네네.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CJ제일제당을 사서 수익을 낸 뒤에 주식을 수익을 그렇죠. 낸 뒤에 그 돈으로 계란을 사야겠다. 네, 그거 편안하게 하실 수 근데 있는 그게 거죠. 맞잖아요. 계란값 오르니까 주가도 그렇죠. 오르고. 네, 맞아요. 그 돈으로 계란을 사 먹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렇게 눌려 있는 진짜로요? 부분이나 그런 네. 게 많아서 근데 확실히 지금 눌려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제일제당 같은 식음료 경우, 관련주들. 제일제당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식음료 대장이고 그것도 네. 비비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두. 고공행진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보다도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제야 좀 그 전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상승 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면 뭐 특히나 정배열이 만들어지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해상우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본 것도 그 해상우님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서고 포스코랑 이제 고려아연이나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기 때문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곡물 쪽도 이제 코로나19로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생산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생산에 좀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뭐 좀 이렇게 모아놓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들 같이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네. 충분히 좀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주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그렇죠. 아무래도 예. 좀 대장주 흐름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예. 같고요. 모든 섹터를 좀 보실 때는 일단 대장주 먼저 보시고 대장주가 좀 쉬어갈 때 이제 이동주자라든지 아니면 좀 그 중에서 좀 덜 간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좀 이제 좀 따라가시는 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주 투자의 수익률이 더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 현대비엔지스틸, 서플러스 글로벌, LG이노텍입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LG이노텍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오늘 시장의 성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성격까지는 아니지만 LG이노텍 같은 느낌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2배 정도씩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좀 눌려서 그렇지 14만 원대 여기 박스권에서 있다가 하단에서 지금 상단까지 거면 거의 이제 한 7~80% 수익은 그냥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나올 때까지 한두 달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런 대형주에서도 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갭 부분만 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다들 뭐 뉴스나 이제 보고서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또 이제 부진했었던 그런 사업부를 이제 좀 중단하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항상 상승할 때 가장 좋은 게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좀 좋거든요. 게다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를 다시 되찾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특히나 이제 좀 시총이 크거나 좀 이름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더욱더 빠른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LG이노텍 하면 대표적인 이제 애플 수혜주자에서 애플에 대한 그런 지금 스마트폰 흥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사실 이제 5G 시장도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피해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외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쪽 계속 진행이 되면서 5G에 대한 또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5G 가입자라든지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GHz 관련된 부분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휴대폰 부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로 좀 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전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판 사업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점장 사업은 지금 워낙 이제 점장 사업들이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같이 움직인다라면은 이미 실적이 잘 나왔고 1분기도 잘 나올 것이고 이런 상승 궤도가 좀 유지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오늘 네네.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게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오늘 많이 실렸고요. 네. 장중한 때 13%까지 올랐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 1차적으로 만약 접근을 하신다면은 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갭 부분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갭을 메워버리게 되면은 이 갭 상승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매수세가 살아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갭을 안 메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음 거래일에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면 이평선이 빠르게 달라붙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OLD 평선만 안 깨면 이거 고공행진하는 그런 차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손절 라인을 5일선으로 잡고 익절 라인을 잡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떠나간 버스 잡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하기 좀 고가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네. 이제 BH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아요. 됩니다. 이런 얘기가 더 좋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그런 종목 있잖아요. 그렇죠. 얘도 네. 똑같이 애플 관련된 종목이고 얘도 BH. 똑같이 네, BH. 네, 뭐 아마 다들 애플 관련주 하시면 이제 LG노텍 BH 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이 61선이 120선을 좀 뛰어넘으면서 정배열 나오고 있고 거래량 똑같이 나오면서 이제 그 전 라인을 좀 뚫어주는 박스권 상단 부분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나 LG노텍과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장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5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애플 관련된 그런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LG이노텍을 좀 매수하시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후발주자로 이 종목으로 아싸리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BH. 아, BH. 네네네. 네, BH. 네, BH라는 네. 종목이고요. 지금 네. 차트 보시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LG노텍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LG노텍의 이 정배열 모습이 나오는 이 구간부터 좀 횡보하다가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BH도 이제야 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군들 보면 다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한 두세 달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한번 전환이 되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거든요. 뭐 위지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아, 위즈익 스튜디오요? 네,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은 이제 중요한 라인을 이제 중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이 이제 뚫어주면서 정배열 나와주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런 종목군들도 5일이나 11일 평선 기준으로 그냥 쭉쭉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차트 흐름들이 너무 많죠. 이거 뭐 스튜디오들은 자, 또 다시 똑같고요. 한번 이 종목명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위지웍 스튜디오. 위즈웍 스튜디오가 네네. 요즘 증권사들의 호평이 나오면서 엄청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네네네. 이거는 뭐 업종이 아니라 차트상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 각광을 받는다라는 시각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위지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관련된 예, 부분에서 이제 CG를 좀 주력으로 네, 하고 있는 맞습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예. 컨텐츠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뭐 제이 콘텐트리, 뭐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따라서 가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은 연우라는 종목이 필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용기를 포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중에서 내가 주요 탑픽을 고르기 힘들다라고 하면 연우 고르시면 되고요. 내가 컨텐츠 종목에서 탑픽 고르기 힘드시다면 그냥 위지역 스튜디오 담으시면 되고요. 반도체에서 내가 만약에 토픽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칩셋 미디어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아우르는 그런 이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혹은 횡보 라인에서 이제 정배열이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이평선 타면은 이 상승 흐름이 최근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BH 같은 경우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이노텍은 이미 그 정배열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 단계가 이제 18만 원, 17만 5천 원에 요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BH가 지금 그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뭐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기업까지 대표주들 다 네. 하나씩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목명 엄청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중요한 팁이 있으니까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급 새끼입니다. SFA 반도체, BGF 그리고 금호 HT입니다. 와, SFH 반도체가 장중에 상승폭을 엄청 키웠네요. 네, 뭐 이게 뭐 벌써 상한가를 좀 들어가 네, 버렸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네, 제가 또 꼽은 종목이 또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 종목도 네. 보시면은 지금 차트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차트로만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명확한 이슈가 있죠. 뭐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잡는다는 그런 부분들과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양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에 따른 이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 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워낙 또 오늘 많이 좀 이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뭐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중요한 라인들을 좀 뚫어주면서 정배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세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가는 경우는 좀 그렇죠. 급하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 급등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급등주 투자 방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금 10,000원 이상으로 좀 설정을 해놨는데 가기는 가겠지만 이게 워낙 이 중요한 라인을 좀 돌파를 해서 갈 때 사실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거래일까지 연달아 좀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예. 이 급등세가 이제 좀 멈추게 됐을 때는 예. 고가 대비해서 5% 정도 이제 좀 눌리게 됐을 때 일단 미련 없이 좀 던지시는 방법으로 좀 급등주 할 때 고점 대비 좀 일정 부분 이상 눌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급등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그 급등 캔들을 손상을 안 시키면은 끌고 가는 거고 손상시키면 좀 정리하는 방법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주로 지금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평선이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지금 이 잔량 보시면은 네네. 200만 주가 깔려 있기 때문에 200만 이거는 주. 네, 다음 거래일에도 최소 한 15% 이상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매도 물량 만약에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매도 물량만 던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정말 더 크게 가죠.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매도 세력이 적은 상태에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이슈로 엮었고 또 반도체 지금 계속 빅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나 이런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이제 좀 개인이나 이런 쪽이 많이 달라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을 해서 이 익절 라인을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급등주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좀 대응을 단기적으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뭐 변동성의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는 것으로 네, 아무래도 네, 좀 그렇죠. 해석을 하겠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새끼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 바이오주, 우주항공산업 뭐 이렇게 테마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뭘 볼까요? 네, 그 우주 항공 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뭐 아까 시황 얘기하면서 언뜻 네. 로봇이랑 뭐 우주 항공 이런 거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굉장히 좀 뜨고 있는 신사업이 로봇이랑 우주 항공 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엔 로봇이랑 함께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가 우주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뭘 해요? 우주? 네, 뭐 정보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여행이랑
비행기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우리 그 지구에서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분명 또 많은 것들이 생길 거고 사실 지금 항공우주 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소위성을 이제 돌려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정된 지구 안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또 바탕으로 좀 하지 않을까. 화성에 세컨드하우스 하나 지어야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좀 미래적인 산업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어쨌든 이 항공 산업이 그만큼 좀 기대가 되고 매력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거의 다 이제 방위 산업 쪽도 좀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정적인 안정적인 매출들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게 로봇과 항공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적인 흐름들은 좀 나쁘지 않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점 부분에서 횡보하다가 이제 라인을 잡아주고 이평선들 만들어지면서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산업 자체에 소외만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런 관심도만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11일 평선을 그냥 기준으로 대응만 해주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뭐 민간 항공기에 대한 그런 수주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미국 쪽에서 다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좀 수주가 다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카이스트와 또 소위성 관련된 그런 협약을 또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주가는 그 이후로도 더 올랐던 트렌드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항공주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케팅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 동시호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 백신의 날개를 달고 주가가 펄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봉상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상승 추세 이어갑니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가능성이 나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SK케미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45만 원 한 호가 아래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상승세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오름폭 집계되고 있습니다. 6.5%가량 상승한 44만 1,000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디지털 옵틱입니다. 최대 주주인 노블바이오가 코로나19 검체 수송 키트 생산 능력을 현 수준의 2배가량 증설하기 위해서 규모를 증설한다는 이야기 함께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산 시설의 규모를 증설하는 이유 당연히 많이 판매되기 때문이겠죠. 회사에 따르면 현재 1월 주문량은요. 월 1억 4천 개로 월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미치면서 장 초부터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종목 1,350원까지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계속해서 두 자리대 오름폭 집계가 되면서 13%가량 상승한 1,265원에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프로텍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장비 제조 회사인 프로텍 역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기까지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려가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에 안착했고요. 상한가 종가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9%가량 오른 34,800원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종가가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하락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글로벌 증시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시 보실까요? 자,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역시 장중 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마이너스 2%. 특히 홍콩과 중국 증시의 낙폭도 큽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차트가 준비가 쉽지가 않을까요? 네. 자, 오늘 주요 아시아국 증시를 비롯한 전반적인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간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과장님, 오늘 시장의 하락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그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조정이면은 감수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 오늘 떨어지는 이유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찾을 수는 없어요. 네. 미국과 유럽 쪽에서 어떤 셧다운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찾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수출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 셧다운이나 이런 부분에 나온다고 한다면 수출주에 대한 타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미 다 알려지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이 차익에 대한 어떤 빌미를 어떤 작은 이슈에 대한 반응하고 결론을 봐서는 차익이거든요.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은 주가가 올랐으면 당연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FMC 회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현대차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될 텐데 더 큰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오늘 떨어지는 부분에 너무 이래이래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잖아요. 네. 4조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신 거라는 판단입니까? 글쎄요, 이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전략이 현명하신 걸까요? 근데 어제까지는 좀 우선은 보수적으로 보시다가 오늘은 지수가 하락하자 매수를 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제 그 전에 어떤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사는 그 전에 올랐던 부분이 약간은 저는 이제 어떤 실적 펀드멘트가 아니라 펀드멘트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실적의 추정치가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익에 대한 부분이 실망매물. 나오는 거는 당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봤을 때는 네. 어떤 종목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 FMC 결과에 대해서 금리 방향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제 FMC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코스닥은 장 마감 상황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장 마감 10초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6일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 코스피는 부담을 나타나면서 한국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국 증시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볼까요? 64포인트 내린 3,149.96선에서 마쳤습니다. 2%의 하락세를 나타냈군요. 하지만 앞서 전문가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아직은 큰 무게를 두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한 때 드디어 천선을 돌파했죠. 20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부담을 느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훨씬 더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993.98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237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639종목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오늘 코로나 백신 관련 일부 종목군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은 437종목이 상승, 893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냈군요. 코스닥도 하락 종목이 2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군들의 탄력이 좋았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닥 시장 오늘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천스닥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스닥. 네, 오늘 그 뭐 장중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1007포인트까지 찍고 약간의 조정을 맞아요. 보였는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 지난 2000년이죠. 2000년도에 IT 버블이 끝나면서 이제 1000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20년 만에 그 기염을 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 하루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코스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선 안착 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예.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든든하게 버티게 해줬던 특징주들은 뭐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네. 반도체하고요.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던 예. 셀트리온. 예. 당연히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예. 정말 재미있는 오늘 보니까 뭐 각 그 방송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 예. 1등으로 보이는 게 SFA 반도체이죠. 예. SFA 반도체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원래 이제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52위권 51위, 52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41위까지 아,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이 10단계 훌쩍 올랐군요. 그렇죠.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테슬라와 손잡고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1년 이상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제목도 삼성전자, 테슬라 손에 손잡고 가고 있다라는 재미로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공정인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이제 고객으로 갖고 있는데 특히나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탑재될 5나노미터의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요. 그동안 뭐 계속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이제야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같고. 사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 이런 종목 내일도 갭상승하는지 아니면 갭하락할지 도대체 보통 다시 들어가야 될지 이제 이 종목이 1등이 될지 그렇죠. 엄청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토로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200만 주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데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이후에 오늘 갑자기. 거래량이 예. 1억 주 이상 터졌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팔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벌써 팔 때예요? 그렇죠. 이미 이제 왜냐하면 벌써 갑자기 작년에 예. 이미 IR을 하면서 기관이나 큰 손들이 아마 들어왔다고 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어느 정도는 가격을 싼 가격에 사놨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정도는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신규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팔았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신규로 진입하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더 분명히 내일 갭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가장 큰 어떤 수급 주체가 이제 슬슬 벌써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 대량 거래는 네. 매수 포인트인데 네. 고점에서 터지는 터지는 거래량은 거래는 이제 차익 실현의 매도 의미를 포인트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대장이 되냐 마느냐 많은 분들 토론을 하시던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은 이것이다. 이 종목이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준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삼성 SDI. SDI요? 예. 예. 오늘 좀 그나마 이게 시장이 좀 약간의 좀 많이 좀 급락했을 때 오늘 뭐 움직임이 없어 보합으로 맞췄네요. 장 초반엔 좀 괜찮았었거든요. 예. 삼성 SDI 지금 그 현대차의 3차 어떤 배터리에 대한 납품 후보로 이제 SK이노베이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삼성 SDI 오늘도 지금 종가로는 79만 원 됐지만 80만 원도 장중에 좀 찍었거든요. 찍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호재성이 있는 종목은
이 어떤 시장에서의 뭐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한 발 좀 비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다이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도 어떻게 보면 조정을 거의 많이 안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이제 버텨준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평가이군요. 그러니까 좀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좀 약간의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예. 어떤 이제 그 시장이 그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 시장이 떨어졌을 때 우리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나 버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처럼 시장 급락했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매수 신호도 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종목들 선별할 때 이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의 그 음식료주 미리 추천 이후로 엄청난 신뢰가 생겨가지고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종목은 엄청 귀담아 듣게 돼요. 감사합니다. SDI.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열심히 얘기해 주세요. 네, 대표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도 이제 그 반도체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5개를 다 말씀드리면 안 되죠.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설명을 짧게 그러면은 포인트만 얘기해 주시면 짧게 네. 특징주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그렇죠, 말씀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BGF입니다. 네. BGF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제 보강그룹의 지주사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ESG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쓰레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2019년도부터 이제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특히 이제 뭐 종이컵 네네. 이런 것들을 친환경 제품으로 다 바꿨습니다. 심지어 작년이죠. ESG 평가에서 한국 기업 구조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유일하게 편의점 회사 중에 1등을 했습니다. A등급을 받아서.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적 기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배 구조인데 BGF를 얘기하면 꼭 BGF 리테일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달라요? 다르죠. 네. BGF는 지주사고 네. BGF 리테일은 BGF의 편의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CU. 예. 그게 이제 리테일이고요. 네. 자회사입니다. 이게 BGF 같은 경우는 홀딩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게.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인 BGF 리테일이 계속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거두고 있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BGF 그 에코바이오라는 바이오 회사가 에코바이오.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에코바이오도 엄청 많은 관심을 받고 그렇죠. 있죠. 예. 신규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사우스 스프링의 CC가 올 2월 26일 날 정도에 매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한 87%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국내 PF에 한 1,500억 정도의 매각을 하는데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주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17년 5월 30일 74,000원에서 작년 원래 보통은 3월 19일, 20일이 이제 바닥인데 얘는 좀 늦게 조정이 다 끝났어. 23일 날. 그래서 2,600원까지 떨어졌는데 무려 고점 대비 97%가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물렸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또 한 13%, 어제 10%, 오늘 도합 한 20% 이상, 뭐 합하면은 3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물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물려도요? 예, 물려도. 그러니까 단기에 물려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즘 1억을 여러분들 적금을 들어도 1년에 200만 원도 이자가 안 되죠. 근데 아들내미, 딸내미를 위해서 한 5년, 10년을 생각을 하시고 그런 뜻이군요. 예, 5년, 10년을 생각하시고 네. 근데 길게 이거 보자. 그죠, 길게 보자. 아들, 딸 학자금, 대학 네. 자금, 그러면 또는 알겠습니다. 결혼 자금을 위해서 이 종목 네. 같은 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단기에 만약에 물리더라도 5년, 10년을 놓고 길게 볼 만한 기다려줄 주식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도 종목을 볼까요? 우선 LG생활건강 한번 좀 보고 네. 싶은데요. 네. 우선 오늘 그전에 많이 올랐었죠. 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2.98%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뭐 이 정도 조정도 좀 괜찮고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한번 매수 관점도 LG생활건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역시 그 뭐 4분기 실적도 안 좋다 하지만은 결론으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가 재작년 4분기보다는 6%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은 나온다는 부분이고, 이 화장품 쪽이 약간 재작년보다는 작년 4분기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이 영업이익의 LG생활건강이 2,500억 예상하는 영업이익의 2,100억까지는 이 화장품 쪽에서 나온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억 이상이 되면서 이 수준은 이 재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12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은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본업에 아직까지도 크게 흠청이지 않고 이 본 사업,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이 그대로 잘 2,000억 이상의 어떤 분기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LG생활건강이 다른 여러 이제 그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앵커님께서도 이제 화장품 쓰시겠지만 뭐 에스테로도 아시잖아요. 네. 이건 PER이 지금 151배 받고 있거든요. 예. 150배 이상이고. 151배요? 예, 지금 받는 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근데 LG생활건강은 화장품이 151배요. 그쵸. LG생활건강은 지금 뭐 30배 초반 예. 받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업체와 뭐 비교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특히 이제 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50배 이상이 지금 네.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상대적으로 싸다는 얘기 상대적으로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가장 이 시점에서 LG생활건강을 얘기를 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도 많았고 말씀하셨듯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자리에서 매력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가격도 가격이지만 우선 LG생활건강의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 화장품 업체들이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네. 화장품 업종 본업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용품, 음료 여러 가지 다각화. 사업적으로 다각화했던 게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를 받았었고, 예. 말씀드렸던 생활용품이 작년 4분기 때는 재작년 대비해서 12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LG생활건강의 어떤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가치 면에서 좋고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도 LG생활건강의 이런 사업 부분 다양화는 다른 화장품 업체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이 많죠? 그렇죠. 예. 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얘기해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은 현재 B&G 스틸입니다. 네. 현대 B&G 스틸은 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문 열리자마자 그냥 점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네. LG 상사가 지금 분리돼서 지금 지주사로 나오기 위해서 한 4개, 5개 회사가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네. 과정에서 LG의 하우시스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사업부가 이제 팔려고 매각을 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수한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특히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게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 가만 보니까 단기적으로 또 52주 신고가인데 오늘 물량도 나오지도 않았고, 오늘 뭐 맞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들어가서 네. 제가 보기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이제 예. SFA 반도체의 상한가는 좀 성격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기술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누군가 팔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강한 이슈 때문에 네. 지금 그 자동차 사업군으로 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현재 B&G 스틸이 거래량도 없이 지금 점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예. 며칠 더 갈 수도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한참 얘기를 하다가 LG생활건강이 170만 원대잖아요. 이 종목 네. 냉면 분할 좀 안 합니까? 들어가기 너무 비싼 느낌이에요. 예전 지금 삼성전자 보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목표 주가는 200만 원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200만 원이요? 근데 뭐 증권사 제시한 목표 주가 간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점점 이제 그 LG생활건강의 추정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는 높이고 점,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예. 좀 긍정적이지 않나 네, 좀 보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LG건강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그 돈으로 화장품 사고 뭐 그렇게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줘야죠.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내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내일 시장 전략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 거래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일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21선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21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조정으로 끝날지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뉴라는 기업이고요. 콘텐츠 제작 및 부가 판권 유통을 하는 종합 콘텐츠 미디어 업체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태양의 후예를 비롯한 드라마 제작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기업일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가지고 있는 종합 콘텐츠 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은 크게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의 호황은 이런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로 연결된다는 점인데요. 아시아 시장 그중에서도 문화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콘텐츠가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 스위트홈과 킹덤들이 OTT양 드라마들이 메가히트를 하면서 한국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중 동사는 자체 I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작품 무빙을 이번에 500억을 투자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킹덤과 스위트홈 역시 시즌제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강풀 작가의 그 웹툰의 거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시리즈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동사는 강풀 작가 웹툰의 판권을 7개나 보유하고 있어 이번 무빙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향후에 그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판매되었던 그 판권이 2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500억이라는 큰 제작비가 들어간 만큼 무빙으로 시작해서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매출액이 이제 1,546억 원, 영업이익이 12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격자를 보고 있었는데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9,000원 부근이고요. 목표 가격은 1,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3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좀 며칠 안 되지만 횡보를 나타내고 있어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피로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우선 지금 콘텐츠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요. 시장에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은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시장을 더 오버하는 수익률을 보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21일 기준으로 FOMC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 만큼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모두 좀 눈치를 보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빅머니와 함께 고민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